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작년 12월 31일 43일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과 논쟁도 있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쓰러진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발표하는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오직 민생회복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도출한 참으로 소중한 합의이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8,576억 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해 주신 김인호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기자 발표에 함께 해주신 조상호 대표의원님, 김호평 예결위원장님, 최인묵 기경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통계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평균 1,400만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후 정산을 통해 일부 보존된다고 해도 실제 손실을 메우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나마도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못한 영업장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끊기거나 급감해서 생계 위기에 봉착해 있는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운수업, 예술업 종사자들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수입은 반토막 났고 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는 승객이 줄면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한층 심화된 경제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 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경제방역 총사령관이 돼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정부 지원의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와의 협의 끝에 확보한 총 8,576억 6억 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 대책으로 사무융자 지원, 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재정 효과는 1조 8,071억 원에 달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전체 투입 예산의 76%인 6,52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설 직후에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개월 만에 2조 원 전액이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사무안심금융은 올해도 1조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합니다. 둘째,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 29만 명의 피해 집중 계층 지원에도 1,549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역량을 높이는 데도 50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긴급 병상 100개 확충, 재택치료 대비 등 인프라 확충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2년 말 26.01%로 전망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4천억 원을 발행하는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께 실질적인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 생계 절벽으로 내몰려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습니다. 좀 더 빨리 챙기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3대 분야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 연휴 전에 사무 안심금융, 운수종사자 지원, 서울사랑 상품권을 시작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의회와도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정책이란 목소리가 있고 또 재정 건전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지원입니다. 실제로 시의회에서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3조 정도를 제안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8월 9월경에 예산안을 한창 이제 성안을 할 때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크게 생계 전력에 내몰린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자체적으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가용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심층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이런 결론을 낸 적이 있고요. 그 정도를 마련하는데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계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들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무래도 우리 지금 채무 상황이나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무리가 된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행안비 기준으로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5%를 넘게 되면 이제 재정 주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극도로 좁아지게 된다. 그런 어떤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계획을 스스로 자제하고 접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은 정말 많이 지원해드리고 싶지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단계에서 시의회에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을 아시다시피 그런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발표한 금액 8,576억 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시의회에서 이렇게 과감한 제안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이 서울시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의회 제안 덕분에 사실 조금 쉽게 해결이 된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원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선거를 앞둔 무슨 인기영합주의다 이런 관점에서 물론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도 이번 이 지원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6%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 주의 단계에 진입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결단하기 힘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다만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이 있게 되면 이 비율이 좀 낮아져서 25%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해서 재정 주의 단계까지 진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두고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도 워낙 위기 상황인 만큼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더 지원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온 오프라인 질문 기회를 나누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님께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문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전준우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새해 들어 서울시와 시의회 갈등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 삭감 관련 지몬미 시리즈를 연재하고 계신데요. 시의회 내부에서는 예산 합의 당시에는 수용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는 불만도 적지 않은데 연재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 중에 이게 시의회와의 어떤 갈등이다 이런 표현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리 생각지 않습니다. 원래 시와 시의회의 관계는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정의 어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쟁할 건 경쟁하고 또 협의할 건 협의하고 또 어떤 화합적인 결정을 할 때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화합적인 결정도 하고 오늘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또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무엇이 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른 부분인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오히려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지몬미 시리즈를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시의회와의 그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그 규모나 지원 금액이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있을 추경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어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공감대랄까요? 이해랄까요? 이런 거를 구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좌절하지 않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는 게 저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글을 쓰게 되면 또 의회에서 반론도 있고 저희가 또 재반박 있고 또 재반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소상하게 그 예산 마련의 취지나 또 예산의 결정의 과정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이 다 그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고 추후에 어떻게 이게 국면이 전개될지 예측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알리는 것 이것이 저의 취지고요. 언론에서도 그걸 지나치게 포문을 열었다, 갈등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리는 어떤 그런 그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도 좀 좀 톤다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도 소상하게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